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11시가 막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대법원 정문을 거쳐서 이 스튜디오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정문에 언론 보도와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축하화건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가라라고 하는 조화가 쭉 일렬로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병수 씨는 그것을 보고 아마 출근했고, 저는 설 연휴 직전에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일루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는데, 그는 아직까지 사표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는 물러서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오늘 알려진 것인데 2월 9일 연휴 직전에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한 이 고등법원장의 취임사에서 지금 사법부는 신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 말하자면 통탄할 일이고 그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있다 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155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다. 그리하여 그를 응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9시 20분부터 방송되는 채널 A의 아침 방송에 박수현 문재인 정권 1기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의 국민소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씨가 출연해가지고 김명수 씨는 이제 물러서야 된다. 큰 자막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일이 이쯤 되면 그러면 3,200명의 법관 전부가 일어나가지고 뭐 데모를 해야 그럼 물러납니까? 아니죠. 법관 개개인의 절대 다수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폐쇄된 법관 전용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이 물러서야 한다는데 동조하고 있고, 공개적으로도 이런 것이 나타난 이상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1강이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인배로서 그나마 남은 그의 인격을 더욱 깔아먹고, 그리고 그 이후 언젠가는 물러설 거 아닙니까? 빨리 물러서야 그나마 그 명예를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지키는 것이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상식이 없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주의가 소란스럽고 그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는데도 사표를 내지 않은 이유는 제 추측입니다. 대통령을 의식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신을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다단계로 승진시켰지요. 별 하나가 둘, 셋, 넷 때는 준장이 대장으로 특진시키는 것과 같이 아주 발탁을 했는데, 그동안 4년이 거의 지나가는 사이에 아주 충견 노릇을 했다. 권력 실세와 관련된 여러 재판에, 이거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뭔가 법관 고위층, 대법원장이죠. 에서 무슨 영향이 행사되고 있지 않냐 하는 징후가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도 앞으로 진행을 마무리해 줘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 무자격자가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법원의, 특히 법관의 독립이라고 헌법에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법관의 독립, 양심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한다 하는 그 사법부 독립 헌법 규정을 지켜지는 것은 결국 정권,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 이건 참
비참하고 그리고 아주 불행한 일이고 이런 불행한 사법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설 연휴 시작 직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연휴 때문에 이 방송에 출연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덮고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휴 직전에 월요일 날 환경부 1기 장관이었던 김원경 장관과 청와대 인사균형 수석 비서관 신미숙 비서관에 대한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결과입니다. 김 전 장관은 2년 6개월 실형에 법정 구속됐고 신 비서관은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가 된 사건인데 이것은 장관은 철저하게 청와대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15개 환경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을 쫓아내고 그리고 청와대가 내려보낸 쪽지에 있는 사람을 알박해 하기 위해서 온갖 무리한 일,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낙점한 사람이 7명이 탈락하자 무효화하고 다시 재공모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15개 알박기에 결국 성공시킨 사건인데 이것이 인사균형 비서관을 거쳐가지고 민정수석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 그 대통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장기형 선고받은 것 중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가벼운 것이었다. 그것의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이 일은 역대 어떤 정권에 비해서보다도 공기업 임직원 알박기에 아주 무도한 일을 했다. 아주 폭력적으로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 공약 발표할 때도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면서 무도한 일이고 이런 권력의 폭력적 행사 용납할 수 없다 했던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보다도 더한 폭력적 권력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고 사과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24시간은 잠잠해지다가 수요일, 이게 이제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게 아마 민심에 불을 붙일 것 같으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인지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청와대의 블랙리스트는 없다. 판결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5글자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이게 청와대 블랙리스트라고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걸 백성을 바보 천치 취급하는 것, 개돼지 취급하지 않은 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에 판사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 안 했으니까 블랙리스트는 없고 따로 청와대는 다 적법 절차에 따랐다. 판결문에 적법 절차에 안 따라서 유죄라고 하는 것이 누누이 나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게 쫓아낼 사람 명단 그게 블랙리스트고 내지 꼬릴 사람은 화이트리스트인데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블랙리스트 사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당하게 대변인이 근데 그 대변인 이 표정을 이 몇 번 방송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그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아요. 그 기자 출신이 그런 말 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저는 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현직 국회의원 때부터 대통령이 300개가 넘는 이 정부 직할의 공기업의 임직원 아마 6, 700개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게 다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로서 임명해야 된다. 특히 상임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재무제표, 대차대제표, 손익계산서, 회계자료를 볼 수 있는 최소한들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임명해야 되는데 전부 정치판에 아니면 관공서에 고위직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려 꽂아가지고 오히려 상임감사가 그 해당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게 잘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고 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내지르고
이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상임감사제는 최소한으로 전부 없애야 된다. 그 전 지속적으로 30년을 주장했고,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취임 1호에 서명할 문건 중에 국공영 기업의 상임감사는 이 시간으로 폐지한다 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저는 사실 학수고대했고, 이 시간 이후에도 내년에 대통령 새로 이제 나타날 텐데, 그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돼. 상임감사제 폐지하고 아주 최소의 비용으로 외부감사제를 도입해도 충분한 일을 이걸 아주 전리품화해가지고 이렇게 내리 꽂았다. 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권에서는 주요한 공기업의 상임감사를 그 정치판에 돌아다니면서 그 대통령 당선에 조력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첫 국정감사에서 그 상임감사를 상대로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뻑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으니까 보다 못한 기업의 사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반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그 공기업의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선거에 열심히 조력한 그냥 정당 경험밖에 없는데 은행에 상임감사가 임명됐어. 그래서 그 친지가 초청받아 가봤더니 방이 엄청 넓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 이럴 줄 몰랐다. 이 대우가 엄청나다. 여러분, 이게 전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공기업이 망가진 데는 이런 인사 때문에 다 망가진 것인데, 그래, 말끝마다 촛불혁명이라 그랬지요.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니다. 촛불혁명이라 그러고 했지요. 혁명정부라 그랬지요. 그래, 이게 혁명한 정부가 구악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더 나아가 이런 폭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공기업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이 일이, 혁명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을 이렇게 조장, 방관할 수 있으며, 일이 터진 이상 국민 앞에 나서서 선우를 설명하고 잘잘못을 얘기하는, 그게 대통령의 도리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연휴 직전에 조국 씨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다. 저는 차마 그 말을 하기가 싫네요. 뭐 한 달 남짓 있다가 쫓겨난 셈인데, 그래,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 설립이 됐고, 더 나아가 현재에 그나마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이걸 일체 배제하고 검찰을 완전히 기소권만 행사한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기소처가 돼야 된다. 이래야 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 말 할 자격이 없지요. 왜 자격이 없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잠재적으로 아직도 수사 대상이며, 그 부인은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수사 선상 그리고 재판 대상인 피고인이 나서가지고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이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게 묻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여쭙니다. 조 전 법무장관에게 그대가 1기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2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고 한동훈 검사장도 그 휘하에서 특수부를 맡아가지고 2년 동안 적폐수사했지요. 거침없이 했지요. 앞에 정권. 결국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을 비롯 해서 문학의 리스트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 책임이라 이래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책임 부분, 이게 전부 그대가 민정수석 비서관을 있을 때 휘하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수사가 무리한 게 많아요. 그 대법원장 양승태 씨를 어떻게 해서 사법농단으로 수사하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대가 입도 뻥긋 안 했지. 조 전 장관. 그때는 입도 뻥긋 안 했지. 주권 권력에 대해서 칼질하는 거 입도 뻥긋 안 했지. 그래. 이제 자기가 당하게 생겼으니까 아유 그냥 독사가 독을 품듯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말이지. 계속해서 현재 이 검찰을 분해하고 공정분해해버려야 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도 완전히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검찰이 그래요. 독일 검찰이 그래요. 미국 검찰이 그래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주고 문제가 되는 검사 개개인의 무슨 인권 침해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심화시키면 되는 일이고 60, 70년대,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SNS가 발달돼가 검사가 가혹 행위를 하거나 무리한 말을 쏟거나 하면 다 검사 인터넷에 알려져가 그 검사가 못 견디게 돼 있는데 그래도 못 믿으면 그러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강화하면 될 일이지 검찰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 조 전 장관 그때는 법학 교수였죠. 형법 교수였지요. 그러니까 뭐 법률 전반에 대해서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그 정당하게 성립된 기관입니까? 헌법에 위반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성립됐으니까 언젠가는 공수처법이 폐지되면 날아갈 기관이에요. 그때가 말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별도의 특별수사처를 또 만든다. 공수처 외에 특별수사처를 만든다. 이거 다 위헌이에요. 그걸 자각 못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썼던가? 어찌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썼던가? 이게 통탄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축년 설을 지난 저 개인의 첫 방송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저 자신이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노릇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가.